네, 이번 작품은 주몽신화입니다. 주몽신화. 뭐 다들 알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제가 말 안 해도 나오는 겁니다. 그 영옥의 일대기 구조, 이 고전 소설에도 영향을 줬죠. 신화의 그 베이스,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그리고 꼭 한 번은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은 어렸을 때 한 번, 어릴 때 한 번, 그리고 꼭 성장해서 한 번. 그래서 고전 소설은 꼭 갈등이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꼭 말 안 해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주몽신화의 핵심 키워드는 이 햇빛이 아닌 거 아시죠? 주몽신화의 가장 큰 핵심은 이 햇빛이 바로 해모수. 주몽이 아빠, 빠빠다, 빠빠. 자, 그래서 주몽신화도 하고 당구신화 요점 정리도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이 그 신화와 전설과 민담의 차이점을 또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신화라 하면, 전설이라 하면, 민담이라 하면 이 세 개 다 설화인 거예요. 설화라 하면 뭐냐면 혀설이에요. 즉 입에서 나오는 어머 그랬대, 어머 그랬대, 용가리가 그랬대, 왕자가 그랬대, 뭐 이렇게 말이 전파돼서 그 옛 시절부터 배경설화가 되어준다. 뭐 공무도화가 얘기가 이랬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화는 가장 큰 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오늘 나라를 지었어요. 그런데 13살짜리 남자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고구려 만든 거란 말이야. 믿음이 가? 저 초딩이에요. 안녕 방가구리 고등어 만들었삼. 이게 안 돼요. 아, 고등어가 아니라 고구려죠. 그런데 얘가 알에서 태어났대. 하늘이 막 얘를 점지해줬대. 손에 뻗었는데 레이저빔이 나와. 아, 누군가 똑부러지게 본 것 같진 않은데 증거물이 없대. 근데 맞대. 자, 그런 게 좀 느낌이 있어서 국가를 보통 건설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그런 류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신화는 우리나라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다 유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설은 뭐가 다르냐? 전설은 야, 걔 있잖아. 여자애, 초등학생 여자애. 걔 사람 간 빼먹는데 에이 설마 걔네 집에 갔는데 여우꼬리 9개 있었잖아. 구미호! 증거물이 있어줘야 돼요. 이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신설화처럼 그 미륵을 파보니까 거기에 꿈속에 나왔던 그 자리에 진짜 돌미륵이 있더라. 뭐 누가 갔는데 거기 진짜 여우꼬리가 있더라. 얘는 조금 두리뭉실한데요. 이 둘은 얘는 똑부러지는 증거물이 있고, 또 전설은 지역마다 유행을 해요. 얘는 범국가적이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체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이 많아요. 그래도 신화는 좀 긍정적인 그 권선징악 같은 게 있고 민담도 이런데 행복을 주장한다면 얘는 좀 비극적 결말이 많다. 그래서 뭐 구미호라든지 조신설화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담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 한양에 공부하러 갈 건데 호랑이 만나면 떡 하나 줘. 떡 주다가 손 잘리면 어떡해?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산타클로스 오빠인데, 산타클로스 오빠가 울면은 선물 안 주는 거 아시죠? 울면 안 돼. 뭐 이런 노래들. 그래서 민담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성성 없어도 돼요. 증거물도 굳이 없어도 돼요. 명언이나 뭐 격언, 속담을 인용한 경우가 많고요. 이 민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지금 특징이 신성성, 증거물이 가장 큰 파워라면 이 민담은 보편적인 사람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호랑이도 떡은 아무나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얘랑 공통점이죠. 범국가적으로 유행을 많이 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는 지역마다, 얘는 국가마다, 얘는 특별한 인물, 얘도 좀 특별한 인물. 근데 얘는 보편적인 인물. 그 특징이 요렇게 공통점이 있고 또 요렇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이 주몽신화 전문이 원래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읽어도 짧습니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구체적인 실제 지명이 나오면 아시죠? 서술자가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지명을 쓰면 또 생동감, 역동감, 사실감, 현장감도 느껴지죠. 국사책을 보면은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성제 성은 고씨이며 고주몽 선생님 이름은 주몽인데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르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이름이 부르부르 독구예요.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금화 여기 좀 대립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분위기가 세모내 놓겠습니다. 주모 선생님 태백산 남쪽 우발소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 물으니 여자가 만났어요. 이거 사실 주몽이 어머니죠.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이 유아예요. 하백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신성성. 하늘 아니죠. 물의 신의 딸이래요. 어느 날 여러 아우들과 논의고 있을 때 한 남자 요게 바로 해모수 선생님이죠. 해모수 선생님은 하늘의 신입니다. 그래서 천부, 하늘의 아빠, 땅의 엄마, 두 결합. 요거는 단군신화도 요런 시스템이죠. 자기는 천재의 하늘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밑 압록강가에 있는 칩속으로 깨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의 매미꽃 무렵만큼 충격적인 고백인데 하룻밤 사랑 나누고 사라졌다 이거죠 지금. 매미꽃 피무렵에 허생이 오빠도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만났고요. 주몽은 일단 고귀한 혈통을 확보했습니다. 신성성 신화의 특징도 있고요. 여기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자, 근데 왜 하늘과 땅을 합체시키죠? 내가 고구려의 군민이라면 야, 우리 대통령 정도는 우리나라 만든 사람 정도는 이 정도야. 우리는 혈통이 쩔어.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지금 좀 단일민족 많이 깨지긴 했지만 요런 일체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야. 좀 우월주의 사상을 좀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내가 중매도 없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중매로 결혼해야 돼요. 춘향전처럼 자유연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유연애 느낌으로 쓱 넘어가면서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우발수란 지역으로 귀향을 보냈대요. 이때 당시에는 아무 남자랑 사귀면은 이렇게 유배 보내는 일도 많아요. 집에서 쫓아내거나. 그 많은 일을 이상히 여겨 이런 얘기를 요약적 재수로 TMI를 처음 본 남자한테 속도감이 빠르게 하고 있어. 나여도 무서울 것 같은데 처음 본 여자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금화가 무서운지 뭐한지 이상해서 이 주몽이 어머니를 방 속에 가두죠. 자, 근데 이 방 속에 아빠 나타나죠. 햇빛이 방 속으로 비쳤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하늘의 천신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신성성을 부여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인이 이제 몸을 피하는데 햇빛이 따라서 또 비쳐요. 요때 잉태가 되죠. 그래서 주몽이 하늘의 혈통, 고귀한 혈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는 하늘에 있는 신과 해모수와 주몽, 3대기, 시간의 흐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는 단군신화도 요런 구조죠. 하백이라는 유아 주몽도 있지만 단군신화도 하늘의 신, 그 다음에 이 웅녀, 땅의 엄마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는 임신을 해가지고 좀 태기가 있는데 이 좀 그렇잖아요. 처녀인데 어쨌든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느끼기에는 왜 처녀가 아기를 낳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겁나 신성한 거예요. 왜냐면 잠자리 이런 걸 안 한 거니까 순수한 거지. 그럼 더 신성성이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 주몽의 신이한 탄생. 알에서 태어났죠. 난생설아. 그리고 그만 무섭죠. 그거 버려서 개와 돼지한테 줘라. 먹지를 않아요. 1. 개와 돼지는 조력자죠.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길에 내다 버렸는데 소와 말이 다리를 요렇게 해서 피했어요. 소와 말도 조력자가 되지.
2. 그 다음에 3.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대요. 새와 짐승이 보호를 해줬어. 그래서 왕이 답답해서 알을 쪼개보려고 했는데 뭐래요?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어머니도 사실 나중에 조력자예요. 왜냐면 도망치라고 성견 지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뒀는데 하나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껍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골격과 외양이 남들보다 기이하고 독특했대요. 나이가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 달랐다. 범인은 그 감옥의 범인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자성어로 감남을려. 보통 사람들과 달랐대요. 스스로 활가와 살을 만들어 쏘는데 세상에 백발백중 다 적중했대요. 객관식에 잘 나오죠. 능력도 쩔어. 비범한 능력. 그 나라의 풍속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주로 주몽이라 했대요. 이런 연유로 해서 그 이름을 주몽이라 했습니다. 독특한 이름이 아니고 보편적인 이름을 지금 주어줬죠.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유목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활 쏘면서 이렇게 말 타니까. 자, 여기 오리마리 협보도 나오네. 오리마리 협보도 조력자죠. 그마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고요.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고요. 이에 장자인 대소가 대립적한테고 반동 인물이죠. 아버지,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뒤에 나쁜 일이 있을까봐 환난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꼭 이 고전소설이나 이 신화는 어렸을 때 실현 한번 커서 실현이 또 옵니다. 그래서 왕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뭘 제대로 안 듣고 주몽시켜 말을 기다리겠는데 주몽은 여기서 성견지명 타고나죠. 유비무환도 쩔죠. 유비무환 아시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 문이라고 썼어? 유비무환.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봐서요. 좋은 말을 일부러 먹이를 적게 줘요. 왜냐면 왕이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타고 도망쳐야 되거든. 그래서 야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줘서 토실토실하게 만들어서 왕은 살찐 말을 자기가 타요. 그래서 여인 말을 좀 빈약해 보이는 애를 주몽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에 맘마 주면 되니까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또 주몽을 죽이려고 해요. 실현이 옵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이것도 조력자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 간데 살지 못하겠느냐? 살 수 있다. 이거죠. 저것도 서류법이죠. 살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벗어나라. 그래야 주몽은 몇 번째 조력자? 5번째. 이게 오이 마리 협보라는 3명이 나오거든요. 주몽신화에. 벗으로 삼아 도망가는데 이 엄수는 중국의 엄청 큰 전설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완전 이 세모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때 주몽이 뭘 하냐면 물을 향해서 말을 하나 때려줘요. 나 할아버지, 아빠, 엄마 모두 다 신성성 쩔어. 나 고귀한 혈통이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뭐 위기 탈출 넘버원 뭐 비현실적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이용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나 하늘의 손자야. 하늘의 신이야.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나 외할아버지가 물의 신이야. 나 혈통 쩔어. 그러니까 빨리 물고기 친구들아 도와줘.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말도 지금 여기 지금 위기상 얘 지금 위기상황이네. 얘 이거 빠지면 이거 물 먹으면 어떻게 책임져 줄 거야 니들. 너무 불쌍해요. 아무튼 짓눌려서 아팠을 거야. 저는 가끔 그림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인간 잔이네. 자 어쨌든 도망은 쳐야 되니까 이에 물고기의 자라 6번째 친구도 조력자. 그래서 수신 하백의 외손자는 주목을 도와주죠. 다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건너게 한다면 흩어졌어요. 이로써 뒤쫓아오던 김하명은 건너지 못하고요. 주몽은 여기있죠. 뒤쫓아오다면 되게 초라하게. 그림을 되게 귀엽게 그려놨죠. 비상한 초로 책에서.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 현도군의 지경에 이르러서 땅 그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곳에 도움을 정하였대요. 그래서 주몽은 시련을 극복했죠. 위협을 달성했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루스 위에 집을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이름을 고시로스
삼아요. 이게 아빠가 해모수니까 해주몽이어야 되는데 왜 고주몽이라고 했냐면 내가 자부심 가지고 나를 새로 기반으로 나라를 만드니까 나를 따라와. 그래서 자부심, 뭐 공동체 그 일체감, 또 그냥 완전 그 자존감이 높은 거죠. 이때 나이가 12세였는데 한나라 효연제 건소 2년 갑신을 즉위해서 왕위를 이끌었대요. 즉 고구려의 시조가 됐고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때는 21만, 융성할 때는 500호나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짧고 굵고 간단한데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군신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학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 건국신화고 고조선 건국신화 홍익 인간의 정신 뭐 단군 할아버지가 그 백인의 인물에도 나오시는 분이잖아. 근데 뭐 외국에선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단군 오빠가 이제 단군 할아버지께서 단일 민족인 우리 백인 민족을 만드셨고 또 널리 평화롭게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도 퍼뜨려 주시고 환인, 황운, 단군이라는 3대기 구성. 그 다음에 하늘의 신, 그리고 마늘을 먹고 이겨내 인내심 강한 우리 고매 부족, 그러니까 호랑이 부족. 근데 고매 부족이 이제 어머니가 되시죠. 사실 우리는 곰순이들이거든요. 곰순이 곰돌이들. 자, 그래서 아기곰 푸우가 우리 친구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감성. 그래서 주몽신화는 알에서 태어나고 단군신화는 곰 친구다. 그 다음에 주몽신화는 똑부러지는 신앙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이게 미래인출판사에서는 이게 나무랑 막 비둘기 이런 게 나와서 살짝은 뭐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비상한처로 자습서에서는 뭐가 두드러지는 신앙이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 대소랑 적대자의 대립 갈등이 이제 나오죠. 단군신화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그 내적 갈등이 포텐 터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단군신화 핵심 키워드는 곰부족을 토테미즘 사상으로 믿는다. 그래서 샤머니즘 아니고 토테미즘입니다. 동물 친구들 믿는 거. 요게 차이점이 있고요. 공통점이 꽤 많죠. 3대기 구조로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천손 그리고 지모, 그래서 천손이 하강한 적강 모티프 느낌이 살짝 나는, 그래서 천손, 지모형 화소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가를 두 분 다 만드셨어요. 이분도 원래 없었던 땅이 이 단군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거고 고조선을 만드신 거고, 주몽도 원래 있었던 해부르를 계승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계승한 게 아니라 고구려라는 고시성을 가진 새로운 민족을 만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네 번째는 나 하늘의 자손이야 라는 게 굉장히 그 고귀함, 신성성 이런 게 굉장히 뿜뿌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뿜뿌할 수 있었던 거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마음. 요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주몽신화도 끝내겠습니다.